새벽 5시 마광숙이 혼자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젯밤 한동석과의 다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적당히 해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내가 너무 나간 걸까? 동석씨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마광숙은 남편 장수를 잃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시동생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혼자였다면 정말 무너졌을 것이다. 박정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치매라는 병마와 싸우면서 혼자 있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휴대폰이 울렸다. 한동석이었다. 광숙씨, 잠이 안 와서요. 회장님도 그러시나 봐요. 새벽부터 전화를.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마광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아니에요. 광숙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장모님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둘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장님, 전 진심이었어요.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거든요. 특히 치매가 있으시니까. 한동석이 한숨을 쉬었다. 광숙씨, 제가 이기적인 건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또 누군가를 잃을까 봐서요. 아내를 잃고 나서 15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이제 겨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게 부담스러워요. 마광숙이 한동석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이해가 되었다. 회장님, 그럼 이렇게 해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박정수 어르신 일은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침 8시 박정수가 홀로 호텔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요즘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날이 많아졌다. 어제 있었던 일도 가끔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광숙과의 첫 만남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도도하고 까칠한 자신에게 굽히지 않고 맞서던 그 여자. 처음엔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광숙의 매력이었다. 광숙이 같은 며느리를 둔다면 동석이도 행복할 거야. 박정수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한동석이 나타났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동석아, 일찍 왔구나. 어제 광숙이랑 싸웠다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결이한테 들었어. 그 애가 걱정하더라고. 한동석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나 봅니다.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야. 새로 결혼하는데 장모까지 모시겠다는 여자. 솔직히 부담스럽지. 근데 말이야. 박정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나를 모시겠다는 광숙이 마음 고마워하고 있어. 어머니, 내가 치매라는 걸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진심이라는 뜻이잖아. 부담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한동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광숙 씨를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한서방, 나한테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광숙이랑 행복하게 살아줘. 그 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늙은이까지 생각해주는 마음씨 따뜻한 사람. 박정수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더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광숙이가 있으면. 한서방, 자네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독수리 술도가에서 마광숙은 시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형수님, 괜찮아요? 밤새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그냥. 한동석 회장님과 결혼 문제로 좀 복잡해서. 내가 박정수 어르신을 모시고 살겠다고 했거든. 식탁이 조용해졌다. 형수님, 정말요? 범수가 놀라며 물었다. 응. 그 어르신이 치매 초기시라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흥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다우시네요. 근데 회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지. 새로 결혼하는데 전부인의 장모까지 모시겠다니. 범수가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수님, 전 찬성해요. 형수님 마음이 이해되거든요. 형수님이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돌봐주셨잖아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버텼을까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천수도 동의했다. 맞아요. 형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마광숙이 감동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도련님들. 그런데 한동석 회장님 입장도 이해는 가거든. 15년 동안 혼자 사시다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데. 형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강수가 말했다. 신라주조 본사에서 장미애는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다. 정말로 지분을 모두 매각하시겠습니까?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결심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장미애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직접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요. 같이 책임져야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매각 대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부는 독수리 술도가 피해 보상에, 일부는 제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피해자에게 주려고 해요. 과거에 잘못한 일이라면? 장미애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20년 전에 제가 버린 아이가 있어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다. 버린 아이요? 네. 미혼모였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찾아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독고탁이 홀로 차를 몰고 독수리 술도가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더 망설였지만 장미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아버지가 되세요. 독수리 술도가 앞에 도착한 독고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마광숙이 문을 열자 깜짝 놀랐다. 독고 회장님? 마광숙 씨. 죄송합니다. 독고탁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무슨...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술도가의 피해를 입힌 것도 영상을 조작한 것도 모두 제 짓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다만 제가 왜 그랬는지는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독고탁이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가 범수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신 거예요? 네. 바보 같은 짓이었죠. 세리가 가난하게 살까봐, 고생할까봐. 그래서 독수리 술도가를 망하게 해서 범수와 헤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독고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어제 세리를 보니까 그 애가 범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의 사랑까지 방해할 권리는 없잖아요. 마광숙이 독고탁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회장님, 마광숙 씨 부탁이 있습니다. 네? 범수하고 세리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저녁 6시 한동석이 혼자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광숙과의 다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결이가 나타나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결아 일찍 왔구나. 아버지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동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아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무슨 말씀이세요? 광숙 씨 일 말이야. 할머니를 모시겠다는데 난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도 무서우셨던 거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게. 그래 무서웠어.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이 늘어날까봐. 하지만 아버지, 사랑한다는 건 함께 짊어지는 거 아닐까요? 기쁨도 슬픔도 모든 걸 함께. 한동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놀랐다.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니? 아버지가 엄마를 잃으셨을 때도 저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으셨잖아요. 광숙 이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머니가 있으면 더 행복하실 수도 있어요.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아버지, 광숙 이모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말씀드리세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동석이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 광숙 씨, 제가 너무 어렸나 봐요. 회장님, 장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마음, 이제 이해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마광숙이 한동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또다시 가족이 된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수 어르신도 결이와 보미도 제 시동생들도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광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기쁨도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한동석이 마광숙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정말 장모님 모시고 살까요? 아니, 우리 모두 함께 살까요? 정말요? 네,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거죠. 장모님도 결이와 보미도 광숙 씨 시동생들도.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같은 시각, 장미애는 세리와 함께 집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리야, 아빠가 내일 경찰서에 자수하시기로 했어. 세리가 놀라며 말했다. 자수요? 그래.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애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신 거니까.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감옥에 가시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리고 엄마가 신라주조 지분을 다 팔기로 했어. 그 돈으로 독수리 술도가의 피해 보상도 하고 강수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세리가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세리야, 미안해. 너한테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내가 좋은 딸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이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장미애는 남편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한동석이 박정수와 함께 와서 공식적으로 결혼 선포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마광숙이 모두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감사해요. 모두 다.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말했다. 광숙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우리 모두 함께. 그때 범수가 세리와 함께 나타났다. 형수님, 저희도 결혼하기로 했어요. 마광숙이 두 사람을 보며 기뻐했다. 정말? 세리야, 괜찮겠어? 세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모. 교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는 공주실이, 신부 어머니 자리에는 박정수가, 장미애는 하객으로 참석했다. 독고탁은 구치소에 있었지만 세리에게 축복의 편지를 보냈다. 결혼식장에서 마광숙이 한동석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요. 우리 모두 함께. 박정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결혼식장 안에서는 마광숙과 한동석이 모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형제들, 박정수, 결이와 보미까지. 진정한 대가족이 된 것이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야. 마광숙이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이들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